6.17 부동산 대책 이전인 15일과 이후인 22일 매매 가격을 비교한 자료에서 김포 오름폭이 가장 높게 나타나 규제 지역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6월까지 연장했던 인천 이음카드 10% 캐시백 혜택을 8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이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의 올해 1분기 폐업이 지난해 1분기보다 26% 증가했다며 소상공인 폐업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부천 옥길동과 고강동에 지역의 도서관 2곳이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지역 부동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규제를 받지 않은 김포는 전국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났는데요. 추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죠. 이세진 기자, 6.17 대책 이후에 우리 동네 부동산 시장 분위기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 그 여파가 실제 이 데이터로도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한국감정원에서 낸 6월 사주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좀 보면요. 6.17 대책 발표 직전인 15일과 직후인 22일 매매 가격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늘어났고요. 인천은 일주일 전 0.26%였던 아파트값 오름폭이 0.34%로 늘어났고요. 경기도 역시 0.22%에서 0.39%로 오름폭이 더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름폭이 가장 컸던 건 경기도 김포였습니다. 김포 아파트값 오름폭은 1.8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특히 김포시는 한강 신도시를 위주로 매수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수도권 규제 대책에서 규제를 피한 일부 수도권 지역은 풍선 효과를 볼 것이란 예측이 있었잖아요. 네. 김포가 수혜 지역이 될 것이란 분석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김포가 추가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지역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사실 6.17 대책 직후 이런 관망은 사실 지역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인접 지역들이 수도권 규제 지역으로 묶인 반면에 김포는 규제를 피했으면서도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췄고요. 네. 또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규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김포가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있었던 거죠. 이런 내용은 부동산 전문가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시죠. 김포 같은 경우도 선후의 문제인 거지 앞으로 정부의 강력한 그 규제 방향성으로 본다면 조정 지역에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를 피했지만 이 상황으로 인해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더 안정이 된다거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매도자분들도 규제가 될 것이다라고 다 모두 거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 있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업계의 반응인 건데 이런 반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읽히면서 정부에서도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국토부 관계자들이 이미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부동산 동향에 따라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곳에는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김포 규제를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부동산 입장에서는 사실 좀 혼란스럽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정책이라는 건 사실 효과가 나야지 되는 건데 지금 네. 연이어 나온 이런 규제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운 단계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한국감정원은 이번 대책의 여파가 실제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감정원은 효력 발생일 이후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그리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가 된 일부 지역에서는 과한 조치였다라는 이제 불만이 나오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풍선 효과도 또 드러났잖아요. 김포만 보더라도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1%가 넘었던 사례는 최근 5, 6년 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상승폭이 크게 올랐다라고 한다면 정부 대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규제책이 이어진다면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땜질식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일부에서는 그동안의 규제책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물음도 있습니다. 향후 정부 대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파도가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동네 부동산 시장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김포시 보건소 직원 10명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격리 조치도 했습니다. 김포시는 29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포시 보건소 직원 10명이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같은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직원들은 지난 24일 풍무동에 있는 식당에서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코로나19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보건소 건물 전체를 소독하는 한편 해당 팀 사무실을 폐쇄하고 부서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 이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을 10%로 높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혜택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캐시백 예산 1,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는데요. 인천시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인천 이음카드 캐시백 혜택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골목상권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인데요. 6월을 기준으로 인천 이음 가입자 수는 122만 명, 누적 결제액은 2조 8,380억 원입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이 논평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 김응호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과 함께 나눠보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었습니까? 우선 지난 3월달, 4월달 총선 기간에 저희 정의당 인천시당에서 우리 인천 지역 중소상인들을 직접 만나서 실태 조사를 했을 때 네. 전년 매출 대비 평균 한 60% 매출 감소 하소연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현재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인천 지역의 소상공인을 17개로 점포수로 따지면 17만 개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지금 현재 5월 달로 해서 폐업을 신고한 곳들이 4만 7천여 곳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2018년도 한 해 동안 인천 지역에서 폐업 신고를 했던 점포수가 4만 7천 개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5월인데도 불구하고 4만 7천 개가 폐업했다라고 하는 거는 올해로 따지면은 거의 9만 개 정도가 폐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치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지금 위기가 특정 업종 혹은 특정 직군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게 이제 전반적인 경제 위기로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매우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의 연관된 직종에 있어서는 도미노 폐업 현상이 생기면서 흑자 조산, 줄도산이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 위기로 흘러가기 전에 해결책을 잡아야 한다라는 설명이신 건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도 일단 문제점이 있는데요. 네. 지금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층이 대략 인천 지역 아까 17만 개 중에서 1만 개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을 놓고 봤을 때 1만 개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이 폐업에 따른 일시적인 생계 문제 그리고 재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이제 시 차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폐업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노랑우산 제도를 비롯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필요한데요. 이 노랑우산 제도에도 지금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 가입률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빠져있는 퍼센테이지가 대략 27%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가입해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재기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폐업 수당을 줘야 한다는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 사회 안전망 구축하는 문제도 참 시급한데,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도 전국민 기본소득 그리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논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사회안전망 제도가 보다 더 풍부하게 논의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구체적인 제도로 안착화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의당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고용보험 체계를 좀 뛰어넘어서 그 틀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고용보험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하게 됐을 때는 가입률이 그다지 크게 확장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것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텐데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고용체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득손실 체계로 전환되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의당에서도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에 사각지대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응호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화도시라 불리는 부천이지만 여전히 도서관 하나 없는 지역들도 있어서 아쉬움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29일 도서관 두 곳이 나란히 첫 삽을 떴습니다. 지역에 기대가 큽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부천 신시가지 옥길지구. 일대에 음식점과 대형 쇼핑센터 등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문화시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가 대다수다 보니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학교가 되게 적고 학생 수는 많고 또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문화시설 같은 게 공원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다른 지역은 도서관이 지역별로 하나씩 다 있는 걸로 알거든요. 당초 신시가지 형성과 함께 들어설 예정이었던 지역 도서관이 29일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또 고강동 주택가 주변 공원 부지를 중심으로도 도서관 건립 공사가 진행됩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창작 활동이나 친목 도모 등을 하는 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도서관은 그 책을 읽는 공간이 주로 이제 주목적이 있었는데 새로 지은 그 도서관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와서 다양한 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무래도 그 좋은 문화적인 혜택이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새 도서관 2곳은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도서관을 목표로 한 상황. 1년 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내년 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계획한 분들 많이 계시지요. 물에서는 잠깐의 부주의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른 무더위로 해수욕장에는 벌써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순환사고는 모두 3만 7천여 건. 이 중 16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환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강원도로 5년간 3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시기별로 보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8월에 가장 많은 순환사고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시기는 6월입니다. 6월의 경우 물놀이를 하기엔 이른 시기지만 많은 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주변의 바다나 계곡 등을 찾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안전요원 등이 배치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놀이 사고 사망 원인별로 보면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30.2%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부주의와 음주 수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 정도인 76건이 하천이나 강에서 발생했습니다. 강의 경우 지형에 따라 유속과 깊이가 급격하게 달라져 물놀이 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일기예보상에서 많은 호우나 집중호우 혹은 이제 그쪽에 이제 풍랑주의보나 이런 게 발령이 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이나 물놀이를 가시는 걸 삼가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자신이 수영이나 이런 쪽에서 자신 있다 해도 이게 너무 물이 깊거나 한 곳으로 가는 거는 조금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순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의 착용입니다. 특히 수영 금지 구역에 들어가지만 않아도 사고 발생의 위험은 크게 낮아지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인천시가 민선 7기 공약 이행률이 97.1%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29일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공약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40개 공약 과제 중 136개 사업이 연차별 추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이음카드 시행과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 전국 최고로 꼽히는 성과를 다수 이루었다며 정부의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카카오톡 채널을 7월부터 공식적으로 운영합니다. 시교육청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교육 정책 등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이용 희망자는 카카오톡 검색창에 인천시 교육청을 입력하고 채널을 추가하면 됩니다. 부평구 청천 이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내년도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과 세계음식 문화체험 등 올 하반기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정종철 청천 이동 주민자치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표로 선정된 의제들이 제대로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에는 50에서 많게는 100mm까지 쏟아지겠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19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제주 남쪽으로 물러났던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화요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주 중반에는 장마가 다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이번 장마는 특히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여서 우려스럽습니다. 중부와 남부 내륙에는 50에서 100mm,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